법정에서 김건희 씨와 마주한 건진 법사는 판사 앞에서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2개를 전달한 게 맞다고 털어놨습니다. 김 씨에게 받았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계속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연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열린 김건희 씨 재판은 통일교 선물인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2개를 전달한 당사자 건진 법사 전성배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법정에서 처음 김건희 씨와 대면한 건진은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가방 등을 받아 유경욱 전 행정관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힌 겁니다. 전달된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는 질문엔 김건희 씨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돌려받게 된 경위도 밝혔습니다. 지난해 유 전 행정관이 받으러 오라고 해 처남이 가서 받아왔다며 이때도 김건희 씨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선물을 전달하고 돌려받는 과정 모두 김건희 씨에게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건진은 앞서 검찰 조사 땐 쇼핑백을 잃어버렸다고 했고 특검에서도 김건희 씨에게 영부인이라 보는 눈이 많아 하고 다닐 일이 없으니 선물을 임기 끝나고 주겠다고 했다가 잃어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통일교에서 이제 김건희 선물이라고 한 거 정말 잃어버렸습니까?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계속 잃어버렸다는. 그런데 이런 진술이 다 거짓말이었다고 재판에서 털어놨습니다. 자신이 종교인이라 거짓말을 계속할 수는 없다면서 재판부에는 진실을 얘기해야겠다고 밝힌 겁니다. 건진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상임 고문으로 활동했는데 이때 비선 무속인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특검팀이 재판에서 건진이 돌려받은 명품 선물을 압수수색 땐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하자 건진은 집 구조가 워낙 복잡해서 마당부터 시작해 완전히 뒤집기 전엔 찾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얼굴이 빵빵해요? 왜 그래요? 방송할 때 김건희 사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쓰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실물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응? 완전히 달라졌다. 이게 어떻게 달라져? 아픈 것 같다고 하면 재판 안 나오니까 그냥 좀 부은 것 같은데 기자들도 김건희 맞지? 이렇게 좀 헷갈릴 정도로 뭔가 부은 얼굴이 느낌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풍선. 풍선이 됐다고요? 처럼. 그래서 약간 아니 얼굴이 잠깐 약간 정기한 평론가 얼굴 좀 잡아주세요. 풍선처럼 다시 말씀해 보세요. 아니 풍선 그래서 오늘 아까처럼. 직접 본 사람 이야기. 네. 풍선. 그래서 실제로 처음 본 사람은 저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김건희하고 다르다. 비슷할 수도 없다. 자세히 보니까 김건희 같더라. 그리고 그 재판 내내 대답을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런데 마지막에 유경욱이가 갑자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버렸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때는 목소리가 잠깐 나왔는데 김건희 목소리가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못 받고 있거나 두 번째는 굉장히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거나 뭔가 사단이 있다. 그래서 그 이제 현장에 있던 기자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라고 하니까 자포자기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감방 생활하고 있는 비자 이상도 이하도 아닌 아주 평범한 그냥 사기꾼 아줌마 있잖아요. 재판장에 나와서 그냥 부시시하게 얼굴은 뭐 퉁퉁 부어 있고 이제 이런 모습이어서 이걸 본 사람들이 와 너무 놀랐다 충격받았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드디어 자기가 말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구만. 아니 근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보면은 뭐 조윤선 전 장관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 보면은 이게 화장 안 하고 뭐 머리 이렇게 안 다듬어가지고 부시시하고 한 건 맞아요. 그래도 우리가 조윤선이네 박근혜네 알아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건희 같은 경우는 뭐 한간에 의하면은 여기 뭐 필러도 많이 맞고 뭐또 많이 시술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항상 얼굴이 통통했거든요. 통통했어요. 지난번에 마지막 특검 갔을 때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할 때도 보면 얼굴이 몸이 뭐 그 살이 많이 빠졌다던데 얼굴이 왜 그렇게 퉁퉁했는데 그거보다 더 풍선이면 시술도 안 돼도 풍선이면 이거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으로 인해서 예전에 뭐 선풍기 아줌마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주 뭐 많이 맞아서 나중에 후유증. 이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고. 근데 이게 표현은 사실은 이제 사생활의 인력이어서 뭐 그 사람이 인물이 이렇다 저렇다 이제 하기가 그런데 생각보다 좀 보기가 불편하다. 그 정도예요?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풍선은 어때요? 굳이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 제가 좀 과장해서 표현을 했을 수도 있고요. 너무 과장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오늘가 직접 보신 거죠? 우리가 그동안 TV나 인터넷 기사로 보았던 김건희 씨가 저 사람이 맞나?
한 번에 얘기하기 힘들 정도의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 김건희 재판 피고인이 만나를 여러 번 보다가 딱 확신을 한 게 검은색 옷차림인데 양말만 핑크색이에요. 정말? 그래갖고 양말이 핑크색이 막 삐까번쩍해요. 그래서 내가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왜 거예요. 맞구나? 핑크색이 또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이배용이 좋나? 이배용? 아니 핑크색이라는 게 저기 예전에 그 내가 지금 재판 받고 있는 내가 받고 있는 그 저 어디 절이 뭐가 하나 있는데 그 절 핑크색 절. 그러니까 뭐 하여튼 표현은 조심해야 돼. 하여튼 자신과 관련된 이런 쪽에 가면 추술적인 요소가 약간 핑크색 이제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데 퍼스널 컬러가 핑크라는 예? 거예요? 퍼스널 컬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에서 색깔을 지정하는 것이 우리 블랙 앤 화이트가 있고 핑크색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약간 이제 영적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인데 이제 굳이 오늘 나왔을 때 핑크색 양말을 그것도 양말이 아니고 뭐 그 위에까지 오는 그 방한 양말, 수면 양말, 수면 양말. 양말을 이제 신고 나왔는데 뭐 춥겠죠 당연히 수면 양말 색깔이 핑크색이다. 그러니까 이제 별의별 상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얼굴도 이상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핑크색 수면 양말을 신고 나왔다. 뭐 저는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현장 기자들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것들로 봐서는 김건희가 뭐가 이상하다 지금. 마스크는 했나요? 마스크. 오늘은 마스크 안 했다고. 마스크를 안 하고 마스크를 안 그냥 했어? 맨 얼굴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얼굴이 보였으니까 그냥 못 알아봤죠. 재판 시작하니까 그냥 경찰분이 끌고 나오던데. 예. 그래요? 그러니까 대우를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전직 뭐 배우자다 이런 게 아예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관심도 없지만 뭐 재판정에 신청하면 뭐 웬만하면 지금 이제 뭐 확률도 높아져서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 데다가 관심이 없고 이제 그렇게 이제 초라하게 인생의 종말이 점점점 다가온다는 느낌 뭐 그런 정도는 우리가 공유해볼 만하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뭐 보통 다 아시다시피 이런 이제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서 한 4단계 정도를 거쳐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통상. 뭐 사람들이 암이 걸렸을 때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부인하다가 그다음에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는 단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김건희 입장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나름 변호인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해 줬을 텐데 재판이 진행되고 더군다나 건진이 사실상 내가 받아가지고 넘겨줬어요.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서해건설 회장도 내가 줬어요.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내가 이거 마냥 뭐 버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나 중형이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점점 현실에 대한 자각이 생겨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 아마 그런 걸 뼈저리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사람이 이렇게 맥이 빠지고 가꾸지도 않고 그냥 좀 자포자기 상태로 있다 보니까 이전에 관리하던 모습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최근에 이진관 부장 판사가 저 누구니까 한덕수 재판하면서 딱 보여줬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끝내겠다. 네네. 내란 사건이면 뭐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김건희 지금 특검에서 수사하는 거 보세요. 뭐 검찰에서 뭐 이런저런 거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막 흘리더라도 외부인 딱 들어와서 제대로 수사하자. 철두철미하게 지금 가잖아요. 교도소에서도 지금 뭐 쉽게 얘기하면 수용자 관리도 뭐 아예 법과 원칙대로 하고 예외 인정하지 않는 건지 이런 걸로 보면 자포자기 했을 수도 있고 와 댓글로 진짜 우리 글 주시는 분들 대단하신데요. 강순영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네요. 흘러내렸다 이렇게. 아니 아까 네. 표현한 거 네, 선풍기 아줌마 뭐 이런 아니 거 선풍기가 아니고 그거 뭐 아예 어쨌든 내렸다고. 흘러내린 것 아니겠느냐 뭐 이제 이런 것인데 이게 이제 혹시 부작용이 생겨서 관리를 제대로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되는 이제 이런 것들도 생기는데 아유 솔직히 얼굴은 안 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드네요. 그 정도. 그걸 만약에 이제 중계라는 형식으로 얼굴을 드러내는 순간 와 우리 그거 어떻게 보겠노? 아니 뭐 감출 수가 없어요. 지금 앞으로 기소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구만 뭐. 기자가 12명 재판이 들어오고 들어갈 때. 오늘 재판에 기자가 12명 들어오고 일반인이 12명 들어왔다는데 지금 본인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김건희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로 얼굴이 평상시와 달랐다 그러면 물론 당연히 이제 그 안에 있으니까 평상시처럼 관리받은 얼굴은 아니었겠지만 본인이 이제 많이 힘들어서 좀 이렇게 됐겠죠. 근데 평상시 본인이 이제 그동안 추구해왔던 걸 보면은 마스크를 쓰고라도 사실은 자기 얼굴을 가리고 싶을 것 같은데 그것마저 안 했다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될 대로 되라. 좀 이런 마음이 좀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막을 드네요. 길도 없고 막을 길도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막고 누가 지금 김건희를 변론해 갖고 이 사람이 무죄라고 할 게 있습니까? 그리고 죄질을 보라고요. 해놓은 일.
지금 한두 사람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금액도 수천만에서 수억인데 그거는 드러난 것만 이렇고 드러나지 않은 건 얼마나 많겠어요. 아까 심부름꾼인 전성배 건진법사의 그 처남은 얼마나 많이 갖다 주면 제가 기억을 못 한다고 하겠어요. 뭐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알지만 이야기 안 했거나 실제로 배달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라면 김건희 해먹은 거 다 따지면 정말로 셀 수가 없을 건데 이게 다 지금 드러난다. 오늘 같은 경우에 유경옥도 자 나오려고 했다 안 나왔다. 그리고 나왔으면 뭐 했겠어요. 그때 너 갖다 줄 때 받아서 갖다 줬니? 맞다 줬다라고 하고 지금 결심하고 나오려고 했거든요. 오늘 뭐 무슨 신경의 변화가 있었겠죠. 못 나가는 야 이거 빼박이구나 이거 들어갔다가는 나도 이제 끝장나겠네 라는 소위 말하는 김건희 주변에 3인방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도 언제 진실을 폭로할지 모르는데 건진이 이미 그런 진실을 다 폭로하고 나섰는데. 혜찌님이 슈퍼슛을 응원해 주셨고요. 구경의 차원님께서 인생무상 한 시대를 풍미하다가 결국 이렇게 저무는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변호사들은 뭐라고 별명을 하고 뭐라고 변론을 할지 매우 궁금해요. 오늘 뭐라고 하던가요, 변호사들이? 반대신문에서 변호사들이 물어본 거는 증인이 그 쇼핑백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을 못하고 특정을 못하니까 목걸이도 갖다 주고 샤넬백도 갖다 줬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냐 이런 것들만 간단한 질문들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변론이 안 되나? 이 지금 김건희 측은 다시 돌려줬다 그랬잖아요. 처남한테 24년도경에 날짜를 몰라요. 네. 그래서 판사가 답답해서 계엄 전이냐 이후냐 물어볼 정도인데 돌려받았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나 상대가 김건희 씨고. 그런데 그거를 어디서 돌려받았냐? 당국대 앞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당국대 앞에서 왜 받아요, 거기서? 당국대 앞에 첫 번째 우회전하는 곳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의아해서 물어요. 옛날 당국대. 당국대 앞에서 한남동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한남. 네. 건국대인가 당국대? 아니 그거 당국대 맞죠. 네. 관저 있는데. 그래서 네. 아니 거기 앞에 서 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특정해서 물건을 돌려받냐. 꼭 그렇게 판사가 물어보니까 갑자기 또 차에 있는데 차에 와서 줬다는 거예요. 유경옥이? 아니요, 그 처남이 진술이 묘해요. 그러니까 약간 누가 차에 아니. 누가 차에 와서 유경옥이 들고 그러니까 와서 들고 천암한테 와서 그러니까. 주고 갔다. 처남에 있는 차에 와서 주고 갔다로 이렇게. 네. 돌려준 시점이 네. 돌려준 상황이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유경옥이가 날씨가 쌀쌀했던 날이었던 것 같다. 계엄 전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교묘해져요 답변이. 그런데 이제 특검 측이 묘한 질문을 하는데요. 아까 건진 목사한테 처음으로 유경옥 씨 연락처를 받은 게 7월 6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22년도. 근데 22년도 4월 달에 샤넬백을 전달해 준 건 누굽니까? 그 답변을 못 해요. 자기는 7월에 유경옥이라는 비서관을 처음 알았다 했는데 4월에 전달한 건 누굽니까? 그걸 누가 주문했다고? 판사. 아, 특검이. 특검이.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처남 유경옥 비서관한테 안 줬을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줬을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은 지금 건진 법사가 김건희에게 직접 줬을 확률, 처남이 김건희 씨를 직접 줬을 확률, 유경옥 비서관을 통해서 줬을 확률, 이걸 다 열어놓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점심시간 지나서 대질신문을 해야 될 유경옥 비서관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김 기자 이게 취재력이 이게 수사력 수준인데 보니까. 특검을 가야 된다니까? 예.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을 흘러가니까 외모나 이런 거 신경 쓰기보다는 무언가 조치를 취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명품 얘기 나왔을 때 유경옥이 그 새로운 명품으로 가방으로 바꿨다고 하잖아요. 네. 그때 밖으로 간 당사자이기 때문에 유경옥이 자꾸 거론이 되고는 있지만 그 건진법사의 처남이라는 사람도 김건희를 알았을 확률이 매우 높죠. 비서 역할을 하면서 계속 같이 있고 법당도 같이 거기서 생활했을 알았을 것 같은데, 정도면 당연히. 김건희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얼굴을 안면도 트고 지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굳이 그렇죠. 유경옥을 끼지 않고서도 그 경호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아크로비스타에 들어가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명품을. 굳이 유경옥한테 뭐하러 줍니까? 들고 올라가서 김건희한테 주고 내려와도 되는 거를. 최재형 목사님도 바로 직접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가져가서.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경옥 씨가 이제 아까 행방이 이제 오후부터 안 된다고 그래서 한간에는 유경옥 씨 신병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에잉, 유경옥도 자살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유경욱이 오늘 이렇게 안 나왔다는 것은 본인이 이제 전달책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전달을 직접 안 하고 네. 왜냐면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다 또는 받은 걸 돌려줬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증거가 나왔으니까 내가 전달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턱 막힌 거지. 알고 보니까 한두 개가 자기가 전달한 게 아니고 실제로 처남이 직접 갔다. 처남이 그 시점에 알았다 몰랐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진의 비서실장으로 오랜 기간 동안 10년 이상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직접 전달했다라고 하면 유경옥은 그럼 나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세 개 다 전달했다고 하면 위정되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유경옥이 이거 지금 사태 파악해 보니까 덮어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 오늘 출석하기로 한 사람이 휴대전화를 꺼버리고 아예 잠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법정에 안 나왔다. 이것도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막 꼬여가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유경욱이 특검에서 어떤 진술을 했을지가 매우 궁금해요. 다 모른다고 하기 어려웠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인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안 나온 거는 나름의 변론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안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유경호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지도 않은 행위를 가지고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중간에 이 명품을 전달했다 하더라도 최소 종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하는 뭐 생각이 아마 확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제가 보는 지점이랑 정확하십니다. 예. 어. 앞으로 김건희 재판 계속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김건희 재판을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추천돼서 당첨될 확률이 적다 그랬는데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도 계속 시도해야죠. 저는 한눈만 팹니다. 별로 요즘 방송이 그렇게 뭐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면서요? 그게 조금 현장에서 느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방청 신청 거의 많이 차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허수가 껴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지금 김건희 씨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자들이 모두 김건희 씨를 팽시키고 있는 중인데 오늘 또 한 명의 팽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건진 법사 전성배 씨가 2차 공판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또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선물 받고 잘 받았다고 했다. 뭐 이런 육성도 사실 어제 재판에서도 나왔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건진 법사가 3번이나 줬다. 그리고 줄 때마다 통화했다. 이 김건희가 받은 거 맞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왜 이런 폭탄 발언을 계속 하는 겁니까? 뭐 돈으로 엮여 있으니까 뭐 이제 돈도 안 되고 이권도 없고 국정농단도 못 하니까 뭐 나는 솔직히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내 가명이나 받겠다. 네. 내가 주동자 아니다. 김건희가 하고 있는데 나는 심부름꾼에 불과했다. 통일교에 갖다 주는 거까지 딱 물건도 3개 특정해가 금액도 나와서 갖다 준 게 맞고 전화를 하니까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게 전화 받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잘 받더라. 뭐 이 이야기까지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뭡니까? 건진이 어떤 인간인지 적나라하게 본색을 드러내는 거 아닌가요? 아직- 예. 아직 건진이 뭐 제대로 불었다고 저는 1도 생각지 네. 않습니다. 굳이 집사로 친다고 가장 큰 집사다. 경제 공동체, 실제 이제 종교 공동체인지 모르죠. 왜냐하면 2016년에 쓰던 전화가 그 법당에서 나왔잖아요. 아마테라스 그 신당이 있었고 거기에서 김건희 씨 전화가 왜 나옵니까? 그 다음에 건진이 김건희 씨한테 어떻게 부릅니까? 반말하잖아요. 네. 영적인 지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가스라이팅일지도 몰라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마치 대단한 걸 본 것처럼 기사들이 나오지만 이미 다 알려진 거예요. 이미 다 증거에 나오는 것만 분다. 그렇죠. 즉 경제 공동체로서 지킬 게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안 부를 것이다라고 조질관 말씀드렸고 그 뒤에 실제로 양파 껍질처럼 하나씩 까질 때마다 그것만 인정을 하고 있다. 여전히. 그러면 왜 지금 와서 인정을 하느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 역량 감하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경제 공동체 중에 자기 패밀리들이 있어요. 찰리 그렇죠. 찰리, 그다음에 자기 딸. 등등에게 불꽃이 또 튀길 수도 있다. 지금까지 지킬 부분 잘 지켜왔다고 봅니다. 자, 물건을 누구한테 맡기고 죽겠잖아요. 맡겼다는 사람이 아마 찰리일 겁니다. 네. 개명을 해서 2번 뭐 개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 DW 개명한 것까지 봤는데 또 개명을 했다고 누가 얘기를 하는데 여튼 그래서 그런 패밀리까지 가는 부분에 이제 고리를 끊는다는 그런 의미 정도고 아직도 진실되게 이 사람이 이런 미사역구를 섞잖아요. 그렇죠. 종교인으로서 끝까지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JTBC 인터뷰한 거 보셨죠? 네.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하죠. 여전히 지킬 게 많은 사람이다.
네, 이진관 부장판사가 그 재판에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전성배 씨에게 수사 과정에서 다르게 진술한 거는 김건희 또는 김건희 측 인사와 협의한 내용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말을 왜 물어봤냐면 그 전에 재판에서 전성배 씨가 그 육성 녹음을 막 틀고 이럴 때 질문이 있었었거든요. 이렇게 당신이 그때 말을 다르게 한 거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전성배 씨가 나도 재판받고 있으니까 내 재판에 가서 얘기하겠다. 내가 실제 김건희 씨가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말해서 그랬는지 아닌지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때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말을 틀리게 했던 거는 김건희 쪽에서 혹은 김건희가 요청해서 너랑 협의해서 그런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성배 씨가 자기 이제 걸릴까 봐 그랬는지 기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시 재판장이 유경욱 전 행정관에게 물건을 김건희에게 주라고 한 다음에 김건희랑 통화한 적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전성배 씨가 김건희가 물건을 전달받은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잘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처음에는 김건희 씨가 물건 받는 걸 꺼렸는데 마음의 선물로 주는 건데 상관없느냐고 내가 설득을 했더니 잘 받았습니다. 두세 번째 물건 전달할 때부터는 쉽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 신용환 교수 얘기는 이 사람이 지금 드러난 것만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제 말할 것만 가지고 아마 말하는 걸 거다. 지금 좀 전에 나왔던 그런 것들 잘 받았다 이런 게 이번에 새로 처음 나온 게 그렇죠. 아니에요. 예전에 이게 나온 사실 드러나 거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범죄와 비리를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건진이. 아무래도. 천공을 연막탄으로 내세우고 실제는 뒤에서 온갖 불법 비리 이권에 다 개입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씩만 인정하는 것 같아요. 또 근데 그런 변화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윤석열 김건희 보니까 거의 평생 생활이 무기징역으로 나올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부담도 드는 거죠. 네. 그제 미래를 가지고 있다가 또 공동체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본인이 받았는데 안 전달해줬다 이렇게 뭐 잊어먹었다 이런 거짓말 많이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러면 이게 전달 사고 되니까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렇죠. 알선수재의 주범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도 이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이제 윤석열 김건희도 끈 떨어졌고 그냥 사실 다 김건희 다 줬어 이렇게. 아니 이번 이 사람은요 웃기는 게요 이렇게 자기가 진술하고 난 다음에도요 KBS에서 진술한 게 다르고 한국일보에도 얘기한 게 달라요. 예. 한국일보에서 얘기한 거는 그 물건 어디다 놔뒀었냐 뭐 샤넬백이랑 목걸이랑 그랬더니 뭐 어디 집에 놔뒀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구조가 복잡해서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또 그 다음에 KBS에다가는 아는 여자 집에다가 놔뒀다. 무슨 이렇게 또 말을 바꿔서 그때마다 조금 말을 달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진을 브로커다, 정치 브로커다, 국정농단에 개입하면서 뭐 어떤 지점과 어떤 지점, 김건희와 통일을 연결해주는 메신저였다. 절대로 아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도 아마 안지급 소장님 처음 들으실 건데요. 건진의 기도발이 대단하거든요. 법당을 차려놓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말 들으면 알만한 이영자가 들어가는 국회의원의 부인은 도저히 이거는 살 수가 없다라고 시한부 암선고를 그 받았는데 국회의원 부인이 네. 건진한테 가서 건진이 낫겠다라는 것은 지금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의 부인이 지금 생존에 있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매우 유력한 사람한테 들었는데 건진이 점을 치면 너무 잘 맞춘다는 거예요. 건진이 하라는 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하고 건진이 먼저 만났을까? 아니면 최초로 건진이 소위 말하는 검찰 세계로 들어가는데 연결고리가 누구냐? 이미 작고한 분이거든요. 유명한 법무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MB 때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뭐 이미 다 이름 이야기하지 오픈돼 있었어요. 괜찮아요.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연결이 돼서 검사들이 뭔가 성진이 있다, 뭐 필요하다 이런 거면 다 이쪽으로 찾아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윤석열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와 먼저 만났는지 윤석열을 먼저 만났는지 이 왕자 있잖아요. 네. 김건희가 시켰다, 우리 옆집에 있는 할머니가 했다. 진짜로 점은 누가 더 좋아했느냐? 김건희보다 윤석열이 더 좋아했다라는 이야기. 강릉에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뭐 이모분과 뭐 이모 중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는 사람 있다. 거기에 늘 조언을 받았다. 그럼 건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검찰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브로클링을 했느냐 지금까지 이 정권 들어와서는 노골적으로 헤쳐먹었고 그 이전은 검찰과 관련된 어떤 라인도 다 통할 정도로 실체 중에 실체죠. 공천도 개입해도 될 만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못 잡아가니까 이놈을. 그래서 건진이 그냥 메신저 수준이다가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검찰 권력 내부에 가장 알기 어려운 치부도 다 알고 있는 자인데 본인이 지금은 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대충 흘리고 만다라는 것을 이진관 부장 판사님께서 잘 아시고 하여튼 계속 재판을 진행해 그래서 줍니다. 사실은 저 사람이 경찰하고도 이게 라인이 엄청나고 네, 경찰에 대해서도 이렇게 검찰도 말하잖아요. 그렇고, 그냥 네. 이력서 받은 거 최은순 씨 그 네. 저기에서 공고에서 나오는 것도 그냥 자기는 운명만 봐주려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도 그런 입장을 유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다. 일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뭐냐면 자 운명만 봐주려면 사실은 연월일 씨나 기본 커리어 정도만 보내면 그만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살아온 기본 이력만 보내면 대충 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운명이 어떨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주진우 기자께서 그 공개한 거를 보면 뭐 회장님께 이 사람을 중용하면 회장님께 엄청난 큰 힘이 될 거다 이런 내용이 쭉 써 있잖아요. 보면 네. 전혀 어떤 운명을 봐주는 게 아니라 승진을 위한 자세한 청탁을 위한 자세한 내용들이 써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는 거짓말이죠. 자, 처음에 기도빨이 잘 받아서 네. 이런저런 걸 했잖아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자기 팬클럽에 가입돼 있는 검사들이 10명이 아니고 20명이고 30명인데 계속 승진해 가요. 그 밑에부터 찾아오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야, 너 어떻게 될 거야? 그럼 그 앞서 원래 전봐줬던 사람한테 이 사람 괜찮으니까 니 잘 될 거야. 그렇지. 이러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밑에가 정말로 엄청나게 둘레가 큰 그러니까 자기가 나무 밑동이 된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이 사람이 뭐가 될 거라고 알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옛날에 도움을 줬던 사람한테 이 사람 승진시켜 이러면 되는 거예요. 빙고.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건진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뿐만 아니고 경찰도 소문 듣고는 건진한테 전보면 다 된다니까 이 인간이 뭐 했습니까? 그때부터 부적 판매한 거 아니에요? 부적이 되든 뭐든 기도빨 하는데 그래서 지금 아니 감방에 갔다 왔다 했던 도의원이나 영천시장 이런 사람은 거기 가서 할 때 기도값으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그러니까. 돈을 받아먹는 수법도 얼마나 교묘합니까? 기도값은 내고 네가 앞으로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기도빨이 통하도록 하겠다. 이러면 딱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꼬리가 밟혔습니까? 이 정권 들어와서 절대로 지는 안 잡혀가는 거는 김건희 때문에 안 게 아니에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검찰 라인의 속성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경찰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해먹었지. 그러니까 통일교가 왜 이게 윤영호가 찾아갔겠어요. 통일교가 처음에 접촉할 때 이게 진짜 백이구나라는 소문을 알게 됐겠죠. 그랬죠. 지금 돌이켜 보면 2022년 23년도에 건진이 막 세금 무마 시켜주겠다. 네. 뭐 기업에다가. 공천에 개입하겠다 해서 소문이 나가지고 네. 저희들도 강력 규탄하고 막 고발도 그랬는데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당연히 천공이 실세요. 건진은 요즘 끈 떨어졌다고 하니까 건진을 고발하거나 아니면 무슨 감찰할 줄 알았더니 그냥 건진주의보를 발동하고 말잖아요. 그랬죠. 조심해라고. 네.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건진이 정말 실세 중에 실세였던 맞습니다. 거죠. 용산이 알고도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2022년 이제 5월 10날 취임을 하고 바로 불과 3개월 만에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관에 개입하는 걸 넘어서서 민간에 개입하게 됐고 우리가 알만한 공기업들 인사에 이제 개입하는 그 일이 일어나서 그때 이제 거론된 사람들이 건진 그다음에 남모 씨, 노모 씨 등등등이 이제 쭉 같이 거론됐고 일부 이제 찌라시에 돌기도 했어요. 그리고 기업들한테 찾아가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 민정이든 어디든 막 얘기를 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황당하게 기업들한테 조심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그런 일이 그러니 위세가 네. 얼마나 셌던 겁니까?